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내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좀 겁이 나셨죠?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이제 팔아 제꼈죠. 뭐 각각 뭐 한 1조 원 내외씩 이제 매도를 했고, 개인이 이제 2조 원 좀 넘는 규모를 이제 순매도를 하면서, 야, 이거 뭐 외국 기관 다 털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약간 두려움, 우려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장중에 보면서, 야, 저렇게 팔아잡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추세적인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그런, 수급들이, 단기적인 어떤 수급들이 패시브적인 수급이죠. 대부분이 프로그램 수급입니다. 저거 외국인 나간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수급 자체는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뭐 금리에 대한 어떤 플로우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자금들이다,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도 외국인이 무지하게 팔아 제꼈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성격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2000포인트 미만, 특히나 이제 뭐 한 1700, 1600 미만의 어떤 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주식을 외국인들은 계속 주구장창 팔았잖아요. 지수가 1500이든 1400이든,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엄청 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은 펀더멘털을 보지 않고 움직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의 어떤 그런 분위기, 수급이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좀 나가는 수급이 있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인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로.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위로 이제 각도 세우면서 돌파를, 신고가 영역으로 가려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뭐 금리 발언 자체가 추세를 꺾을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뭐 양봉으로 이제 시초가가 낮게 시작해도 양봉으로 돌아서든 밑구르가 생기든 이런 식이 될 거라 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코스피는 양봉 전환됐고, 코스닥은 밑구리 길게 하면서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주 이평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양호한 마감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강했던 거는 딱 압축적입니다. 여기 제목에도 달았지만, 인도 그 변이죠. 델타 변이, 코로나 델타 변이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셀트론 그룹주가 굉장히 수급 동반하면서 강했고, 시젠 같은 거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강했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것도 좀 강했던 것 같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것도 플러스 마감됐고, 뭐 mRNA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의 주요 코로나 관련 주들이 좀 강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또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기업 같이 또 바이오 안에서도 강력한 또 호재와 이제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또 플러스로 빠르게 이제 올라오는, 안트로젠도 이제 4% 튀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흐름에서 벗어남 없이 괜찮은 마감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까지 하시지 마시고, 오늘 장 제가 정리한 것들 잘 들어보시면서 전략상 변경보다는 뭐 기존의 어떤 전략을 고수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점마다 제가 포트폴리오 상담이나 종목 상담을 이제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급이 로테이션이 좀 돌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잖아요. 색깔이 변화하고 있다. 오늘도 컨택주들이라든지 경기 이제 민감한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은 와르르 이제 안 좋았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연준이든 지금 뭐 연준 총재든, 뭐 그런 사람들이 약간 긴축 기조의 어떤 매파적인 뭐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좀 잡기 위한, 그 인플레이션이 약간 좀 투기적인 어떤 그런 수요들이, 수급들이 막 만들어내잖아요, 사실.
뭐 원자재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눌러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시장에서는 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버블이 발생하지 않게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상승하게 만드는 자산시장을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긍정적인 어떤 방향의 그런 발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종목들에 대해서도 빠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확고하게 가져가든지 자신이 그런 포트가 아니면 빨리 바꾸든지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종목 상담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랜만에 조금 받으면서 또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종목 상담 진단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메일은 요쪽, 요쪽,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자는 조금 제가 다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카카오톡이 보기에 굉장히 편리해서 카카오 딱 알림 딱딱딱 돼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종목 딱딱딱 이제 리스팅 해가지고 그거 이제 제가 정리해가지고 진단 내리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채널로 이메일하고 요 카카오톡이죠. 요 번호의 카카오톡입니다. 저를 뭐 사칭하는 그런 거에 이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두 쪽으로 종목 상담 진단 내용들 보내주시면 포트폴리오도 괜찮고요.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뭐 종목,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닿는 한은 전부 다 해드리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이번 주가 여러분이 앞으로 펼쳐질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익률을 이제 크게 낼 수 있을지 말지를 결판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 라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투자의 현인이죠.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제 격언인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각자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의 값이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한 열중도가 떨어진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에 미스터 마켓을 따라하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오늘 같은 날 뭐 최근 조정 같은 거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미스터 마켓을 그냥 따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망각해버리고 밑에서 이제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는 그런 거를 이제 꼬집는 격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현명한 투자자일지라도 대중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대단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어떤 대중 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모두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는 게 보다 더 이제 조금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개인인데요. 그걸 벗어나는 게 대단한 의지력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대중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투자는 IQ와 이제 통찰력 혹은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원칙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원칙과 태도의 문제. 꼭 이 투자의 현인들의 얘기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템플턴 또 이제 투자 현인이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이거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게 설령 나의 피일지라도 나도 완전히 망가졌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저점에 살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계좌 상태다 하더라도 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시장이 돌아설 때 탄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걸로 내 피가 흐르고 있지만 교체를 해서라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적의 포트를 만들어낸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격언은. 그리고 대중과 뭔가 다르게 하지 않고 뛰어난 성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예,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누구나 보는 것들, 누구나 막 듣고 얘기 듣는 것들로 통해서 뭔가 좀 차별화된 성과 내는 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뭔가 이제 나만의 독특한, 나만의 창의적이면서 나만의 남들과 다른 어떤 원칙과 어떤 태도의 어떤 철학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기지도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예, 즉각적으로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니, 예, 코로나 때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 때 이제 막 이렇게 폭락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미 팔아서는 안 되는 지점이에요. 이미 팔려면 이제 코로나로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 나올 때 있었거든요. 이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으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라면 팔면 안 되죠. 예.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니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뭐 문제 없고 그렇다면 홀딩 하는데 바닥권이라는 어떤 판단이 좀 서는 지점이 왔을 때는 보다 더 탄력적인 어떤, 예, 그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이제 약간 교체를 한다든지, 예, 튜닝을 한다든지 식으로 해가지고, 예, 해야지. 뭐 여기서 이제 이미 타이밍 놓쳤는데 즉각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패닉일 때는 막 지금이라도 팔아버려 이런 생각에 막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냉정하게 한 번 더 호흡을 하고, 예,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참 현명한 현인의, 예, 경험이 딱 담긴 그런 말이죠. 강세장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그래서 최고로 비관적일 때는 코로나 때였겠죠? 야, 경제가 그냥 봉쇄네, 망했네, 그냥 엄청나게 도산하겠네, 뭐 이런, 예? 최악의 어떤 상황, 진짜 사람들 다 죽어 나가겠네, 뭐 이런. 그리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 아직 그 시점이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뭐 정말 입에 거품 물고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진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그리고 그런 시점이 확연하게 제가 인식하게 되면 입에 거품을 물어서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시장을 한번 나가보죠. 그럼 고민이신 종목들 상담 시청하시고요. 그럼 오늘 시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요 0.83% 하락해서 3240포인트를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죠. 700종목이 넘게 하락했어요. 상승 종목 수는 162종목.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방어됐죠. 0.48%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1010포인트 마감했어요. 역시나 하락 종목 수는 990종목이니까 거의 1000종목, 상승 종목들은 370종목으로 뭐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크죠. 거래대금 이제 코스피 쪽 17조 원, 그리고 코스닥 쪽 10조 원, 10조 원 이상 계속 유지하면서 또 이제 한 15조 이렇게 나아가는 게 베스트한 어떤 수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은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9천억 팔았고요. 기관은 1조 원 넘게 팔았어요. 코스닥은 뭐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죠. 외국인 770억 팔았고 기관이 490억 팔았죠. 선물을 외국인들이 6,200억 팔면서 프로그램성 매도가 좀 많이 유인된 것 같고, 어쨌든 수급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수급에 비해서는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보면 7,300억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 수급이었죠. 그래서 장중 내내 계속 나왔어요. 프로그램은 이제 기계적이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오늘 장중에 쭉 나오는 흐름이었고, 개인이 다 받아갔고, 기관도 이제 프로그램성으로 이제 연기금도 한 1,300억 매도했고, 어쨌든 프로그램이 같이 붙었어요. 기관도.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700억 팔았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도였죠.
프로그램 매도가 880억인데, 그러면 이제 액티브하게 들어온 건 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순매수로. 예,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좋은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수 부담이 없는 다소 좀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수급을 최근에 좀 집행하는 게 눈에 띄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 주변 자금으로 고객 예수금 부분은 큰 변동이 없어요. 예, 67조 원 수준이고요. 65조, 66조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 신용융자 잔고는 여기 보시면 와, 높은 수준인데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부 조금 출렁일 때, 변동성이 나올 때는 이런 물량이 또 기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반대 매매가 그런 여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에 비해서 오늘 이제 시세는 그렇게 빠진 건 아니다.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었는데요. 21선을 살짝 깼다가 밑꼬리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이제 양봉은 아니었구나. 밑꼬리를 그리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봉 전환은 아니고 밑꼬리 0.89%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5일선도 안 깼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월등히 지금 강하다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제약업종 지수는 오늘 1.7%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여기 보시면.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뚜렷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 관련된 셀트론 그룹주, 뭐 시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의약품 업종이 1.8% 강세였습니다. 오늘 이제 셀트론이 이제 굉장히 강했고, 이제 거의 한 4% 가까이 이제 급등했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 거래소 의약품 지수가 1.8%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 쪽, 코로나 관련 쪽이 좀 압도하는 시장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강하고 시장의 어떤 주도력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증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뭐 미국 증시는 이제 주말에 짚어드렸으니까 금리 영향으로 밀렸고, 오늘 니케이 지수가 좀 많이 밀렸죠. 장중에는 뭐 4%까지도 밀렸어요. 그래서 3%, 3.29% 약세로 마감했고요. 홍콩 0.9% 약세 마감인데 그래도 도지 양봉으로 좀 전환된 흐름이었고, 대만은 1.48% 약세. 그리고 중국은 뭐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양봉 전환 0.12%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조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중국 빼고는 뭐 크게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무난하게 오늘 시장은 좀 방어됐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주말에 보여드렸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1.4%까지로 밀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그러면 이제 동시 순매수, 동시 순매수 쪽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셀트론이 지금 거래소에서 1151억 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셀트론이 코스피에서 수급 1등, 코스닥에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1등, 셀트론 제약이 2등. 정말 이런 날도 있네요. 셀트론이 이렇게 1등 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그 인버스 있죠. 코덱스 200 선물 곧버스라고 불리는 거, 요거를 1000억이나 샀어요. 뭐 해치성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건데, 야, 이걸 이렇게 샀어요. 1000억을 샀네. LG전자가 오늘 2% 지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LG 마그나 이제 이 파워트레인 만드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만드는 그 합작사가 이제 곧 출시하죠.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 LG 베스트 샵 있잖아요. LG 그 가전제품들 파는데 여기서 아이폰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나중에 그 애플카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분위기, 그런 기대감이 좀
기사화된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야, 뭐 여기서 아이폰 판다고 애플카 이건 좀 논리 비약 같은데, 뭐 하여튼 뭐 LG 그룹과 애플은 그래도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OLED 또 공급하는 부분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약세에도 플러스를 보인 부분은 고무적이죠. 2차전지 쪽 일부 소재주들 좋았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4.5%,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플러스 좋은 수급 보여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상승하면서 바이오 업종을 좀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해준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는 계속적으로 이제 mRNA 관련된 기업으로서 4% 상승,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파미셀도 4% 상승.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론 헬스케어가 1위입니다. 수급 300억 플러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수급도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270억 순매수. 셀트론 제약 200억 순매수. AP 시스템 이게 이제 OLED 쪽이거든요. 예, 와, OLED 장비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을 받는 흐름인데, AP 시스템이 9%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꾸준한 어떤 수급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PI 첨단 소재도 이제 뭐 OLED 포지션 갖고 있죠. 첨보 2차전지, ISC는 반도체 쪽이죠. 예, 9%는 상승했어요. YG 엔터는 오늘 좀 이제 오늘 컨택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인데 수급은 그래도 좋았던 것 같네요. 요 정도. 랩 지노믹스 오늘 이제 그 진단키트 쪽 좋았죠. 캐몬 같은 CRO 기업도 오늘 10% 상승하면서 아미코젠도 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좋은 시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화두가 됐던, 예, 그런 흐름이었고, 시총 상위주도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대비 방어됐죠. 오늘 코스피가 0.8% 밀렸는데 0.75% 정도 밀렸으니까 시장 대비 이제 아웃퍼폼한 건데 양봉 전환됐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진 못했죠. 외국인의 뭐 폭격, 기관의 폭격해서 외국인이 3,4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이 2,600억, 도합 6,000억을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9,000억 매도했으니까 뭐 6,000억이면 거의 대부분을 삼성전자 한 종목에 쓸어서 이제 팔았네요. SK하이닉스도 이제 2%나 밀렸고요. 근데 양봉 전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저가 매수 기회라 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그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제 오늘 보합 정도 마감된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 오늘 바이오가 좀 강했으니까.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가 최근에 가장 강한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도 조정을 받았고요. 1% 내외 정도 조정을 받았고, 포스코는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오면 이제 반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LG전자 2% 상승으로 중장기 이평선 깨지 않고 지지받고 돌아서는 그런 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종목은 요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바이오 시총 10조가 넘으니까, 그래도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요 정도 보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젠이 16% 상승했어요. 야, 진짜 무섭네요. 16% 상승.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수급이 좋았죠. 예. 보시면, 예. 그래서 7%, 제약도 7%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ST팜, 제넥신, 알테오젠, 바이오 쪽으로 이제 조금 강한 흐름이 오늘 시장 대비 좀 전개됐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산 네록스는 뭐 꺾이지 않네요. 예. 그리고 레코킨 바이오 3%, 뭐 이따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지만, 예, 요 가격대는 5만원 미만 가격대 이제 오래 머물진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그런 정도 보고, 헬릭스 미스는 오늘 삼상, 그 미국에서 삼상하는 거 보고 환자 모집이 안 돼가지고 중단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급락했는데요. 야, 참 문제 많은 임상인 것 같아요. 기업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굉장했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었고, 예, 제가 볼 때는 양호한 어떤 마감이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글로벌 증시 어떤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대량으로 현선물해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미국 이제 연준 이제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한 부분하고 코로나 이제 델타 변이죠. 네, 인도 변이가 조금 확산이 되고 또 우세종이 될 거라는 어떤 여러 어떤 기관 수장들의 어떤 발언들이 뭐 결국은 경제 재개가 좀 더뎌지거나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뭐 그런 어떤 분위기상 이제 어떤 안전자산 선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글로벌 펀드 동향에서도 선진국 쪽에 대해서는 자금이 이제 대량으로 유입됐고 신흥국 쪽에서는 자금이 좀 이탈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일본 증시가 좀 크게 빠졌고 뭐 대만도 뭐 홍콩하고 한 1%. 어쨌든 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어떤 흐름, 분위기 그리고 수급이 좀 나타났고요.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좀 추세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볼 것인가가 뭐 투자자들의 어떤 성패를 향후 이제 갈리게 만들 건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 무섭게 시장에서는 느껴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들이 현선물 내다 파는 거 보면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제 코멘트 드리기도 했지만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바뀌는 흐름까지는 아니다. 예, 그렇게 좀 코멘트를 드렸고 오늘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좋게 나왔어요. 예, 10일 데이터, 20일 데이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내 수출 같은 경우. 예, 수출도 이제 전년 대비 거의 한 30% 증가하는 그런 어떤 수출 증가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장 초반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시아권 증시가 3% 빠지고 나스닥 선물은 별로 안 빠졌어요. 예, 뭐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 유지했는데 아시아 증시가 뭐 일본이 3, 4%막 빠지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가장 뭐랄까 국내 증시 압박을 한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호주 증시도 한 2% 정도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엔화가 이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는 흐름들. 근데 중국 증시는 이제 덜 빠졌거든요.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6.18 쇼핑 페스티벌로 소비가 크게 화랑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약보합 정도에 머물다가 어쨌든 아시아 증시랑 같이 좀 약세를 보인 그런 흐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한 거는 뭐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그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10년물 국채가 한 1.4%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어쨌든 델타 변이 요 부분이 뭐 어떻게 좀 나아지는 기미가 좀 보여질 것 같은데 이건 뭐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관련 뭐 시즌이라든지 셀트론 그룹이 뭐 엄청나게 이제 시장 대비 급등을 했죠. 어쨌든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했던 오늘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가 대폭 이제 완화되지 않습니까? 이제 6명 이제 다녀도 되고. 근데 이게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또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면 좀 난감해질 것 같아요. 뭐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뭐 스포츠, 뭐 축구 같은 것도 이제 관중 들어오고 이렇게 좀 개방을 했는데 다시 또 이제 10,000명 이상씩 이렇게 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이 델타 변이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올 가을에 대유행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측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델타 변이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우세종이 될 거라는 어떤 전문가들의 경고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근데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검증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러시아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도 뭐 밀접한 국가 뭐 영국 이런 데 늘어나고 있는데 백신 접종으로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어서 불안감을 다소 더는 분위기다. 잉글랜드 이제 공중보건국은 지난달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으면 각각 88% 그리고 60%까지 델타 변이에 대해서 감염 예방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는 걸 막는 효과는 각각 96%, 92%.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도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게 조금 안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 조금 더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백신 보급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진 증시로는 자금이 유입됐지만 신흥국 쪽에서는 빠져나간 그런 것들. 그리고 어쨌든 백신 보급 자체가 신흥국이라든지 개도국 쪽으로도 많이 좀 확산이 될 수 있어야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FDA 이제 국장 같은 경우도 최근 방송이 나와서 mRNA 백신, 이제 화이자 모더나가 대표적이죠. mRNA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델타 변이에 약 88% 효과를 보이고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도 6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인다, 완전히 확정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걸로 좀 이렇게 좀 결과들을 좀 발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아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다소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델타 변이 확산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문들이 좀 국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루마니아 연구진, 이제 셀트론이 이제 임상 제일 많이 한 그 유럽 국가죠. 루마니아 연구진이,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셀트론 레키로나 코로나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셀트론이 개발하고 셀트론 헬스케어가 판매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코로나19 극복에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루마니아 국립감염병 연구소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럽 지역 제약바이오 전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항체 치료제가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레키로나의 글로벌 임상을 담당한 연구진이기도 하다. 이 박사는 다니클론 항체는 바이러스의 특정 부분만을 표적하도록 설계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서 다른 유형의 코로나19 치료제 대비 분명한 강점이 있다. 항체 치료제가 오랜 기간 처방되어 오면서 안정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강점도 지닌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 검증된 그런 어떤 치료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사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치료제는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백신과 치료제는 강력한 상호 보완제로서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박사는 여전히 백신 접종이 어려운 국가나 특정 연령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는 필요하다.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즉시 치료하는 동안 백신은 사람들의 면역 체계를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이 치료제가 이제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항체 치료제의 어떤 효능이 좋다는 강점을 지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셀트론 관련된 소식인데요. 셀트론 오너 2세가 이제 장남이죠. 서정진 회장이 이제 장남. 서진성 이제 셀트론 이사회 의장이 얼마 전에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선 셀트론이 이제 인수한 기업이죠. 익수다 테라피틱스의 이제 사내 이사로 경영 참여를 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쨌든 이 영국의 ADC 전문 기업이죠. 요 이제 익수다 테라피틱스의 경영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는 게 좀 암시가 되죠. 셀트론의 향후 이제 어떤 경영 전략상
그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전략상 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이렇게 또 암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러분도 이제 그러시겠지만 익스다 테라뷰틱스는 레고캠 바이오하고 이제 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셀트론과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뭐 거의 혈맹 수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셀트론을 투자하신 분들이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레고캠의 어떤 ADC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신약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셀트론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합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셀트론이 영국 바이오 기업 익스다 테라페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단행한 동시에 이사회에 오너 일가를 합류시키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정진 셀트론 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셀트론 이사회 의장은 영국 바이오 기업 익수다의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서 의장은 익수다 이사회 멤버로 앞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셀트론 관계자는 익수다에 투자 후 서 의장이 이사로 등재됐다며 현재 최대 주주는 아니나 2차 투자가 이루어지면 최대 주주가 되므로 서 의장이 이사로 합류하는데 익수다에서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의를 했네요. 익수다는 최근 셀트론이 미래에셋그룹과 함께 총 이제 한화로 한 530억 정도 되는데요. 투자한 영국의 바이오 기업입니다. 인체에서 질환을 유발하는 항원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체와 또 이제 케미컬이죠. 치료 약물을 이제 결합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ADC 개발사입니다. 셀트론이 익수다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금 절반을 우선 집행한 뒤 나머지는 단계별 조건을 만족할 경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셀트론의 익수다 투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향후 셀트론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및 케미컬 의약품 외 신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고요. 앞으로 신약에 대한 어떤 역량 집중을 보여줄 거란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셀트론은 ADC 기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항체 치료제와 시너지를 이제 낼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항암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더 이제 활용해가지고 높은 단계의 어떤 신약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서진석 이제 셀트론 이사회 의장의 이제 사진도 같이 담겨져 있네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기업의 어떤 가치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신약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죠. 레고캠 바이오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요. 시간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 익수다 테라버틱스에 이제 2020년도 이제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때 이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거의 5천억 정도 됐어요. 4,963억. 이게 이제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개발 뭐 상업화 단계별로 이렇게 갈 때 마일스톤 개념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임상 성공하면 뭐 얼마 받고 일상 IND 승인 받으면 뭐 어떻게 받고 일상 진입하면 얼마 받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마일스톤 단계별로 이제 수령하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계약 규모를 늘렸습니다. 거의 이제 9천억으로 여기는 뭐 4천억 넘게 이제 늘리는 그런 굉장히 계약 금액을 늘리고 이제 확장 계약 체결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계약 금액 이제 계약 체결이 이제 확장된 게 뭐냐면요, 그 타겟팅 세계 대상으로 이제 4,900억을 이제 계약 맺었었는데 이번에 3개 타겟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이 계속 타겟팅을 더 늘리는 게 굉장히 뭐랄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경쟁력이자 이 확장 계약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내거나 이제 추가적인 어떤 다른 기업의
무한히 이제 낼 수 있는 기술만 인정받게 되고 기술만 검증하게 되면 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미 검증된 상황에서 올해 이제 발표될 3분기에 발표될 그 중국의 이제 기술 이전해 가지고 안정성 검사, 예, 그 중간 결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져요. 그게 되면 아마 글로벌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그리고 계약을 맺고자 하는 어떤 의향들을 거의 줄 서듯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ADC 기술은 지금 가장 핫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그 기술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막 인수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지금 글로벌 흐름이기 때문에 이 레고캠 바이오라는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있다는 거, 그리고 글로벌적인 어떤 기술 이전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는 정말 자랑스러우면서도요,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의 향후 행보들을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해볼 포인트는요, 주말간에 또 이제 요 대표이사의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뭐 과거에도 밝힌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제 플랫폼 기술을 파는 거에서 넘어서 가지고 직접 임상에 도전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우리가 그럼 뭡니까? 항체나 이런 것들만 좀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높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또 이제 훨씬 더 높은 기업의 밸류 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신약 몸값을 이제 2배 높이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직접 임상에 도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도 이제 뭔가 익수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좀 뭐 연합된 그런 어떤 구도가 좀 만들어지는 느낌이고요. 왜냐면 이제 레고캠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익수다는 왜 이제 셀트론이 익수다를 다이렉트로 이제 인수하지 않았느냐? 이 익수다는 그 개발 전문 회사잖아요. 디벨로퍼잖아요. 디벨로퍼.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이제 셀트론이 다이렉트로 하기보다는 결국 이제 그 개발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이제 이렇게 인수하는 게 유리하죠. 빠르고 훨씬. 이 인력 자체를 또 거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이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인력을, 역량을 갖고 있는 익수다, 그리고 또 항체를 갖고 있고 뭡니까? 브랜드와 자기들 직접 유통하잖아요.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 통해 가지고 직판하잖아요. 그런 브랜드 유통망, 그리고 이제 자금까지. 셀트론은 1년에 뭐 영업이 1조씩 내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셀트론, 이거 이 세 개 기업 연합하면 뭐가 좀 작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물밑에서 지금 막 엄청나게 뭔가 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장남을 거기다가 지금 사내 이사 넣어놓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타겟팅 3개 늘려가지고 기술 계약 9천억으로 다시 늘리고, 레고캠이 익수다하고. 그렇죠? 익수다 최대 주주로 지금 여기 이제 셀트리온 올라서고, 이건 뭐가 급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이제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기대되고, 뭔가 좀 세계 트렌드를 좀 주도하는 그런 어떤 흐름에 이 기업들이 지금 연합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참 두근대는 일 같고요. 요 기사 내용 핵심적인 것만 좀 보도록 하죠. 레고캠 바이오는 올해 안에 자체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신약 후보 물질을 3개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신약 후보 물질을 3개 확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업되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루머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딱 기회라고 좀 딱 봐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격대 머무는 구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전임상 단계였던 파이프라인을 기술 수출했지만 앞으로는 임상 1상 2상 단계까지 개발한 뒤 해외 제약사에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1상, 2상 단계까지 개발한 뒤 넘기면 이거는 뭐 가치를 뭐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임상 단계가 한 단계씩 진전될 때마다 기술 이전 계약 규모는 통상 2배 이상 뛴다. 지금까지 다 전임상 단계에서 지금 플랫폼 기술 내지는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했는데 그래도 규모가 이 정도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규모가 이제 억 단위입니다. 이게 보시면 4천억, 2천억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임상 1상 단계까지 막 개발한 뒤 넘기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2배 이상에 넘어가는 거죠. 계약금 규모도 틀리죠. 예, 틀리죠. 왜냐면 ADC 딜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딜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거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전략이고, 뭐 저런 어떤 경영적 판단을 한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이 가볼만 하죠. 레고킨 바이오가 사람 대상 임상 단계까지 약물 개발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은 기술 이전에 대한 자신감에서다. 이 회사는 2013년 상장 후 총 10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 누적 계약 규모는 약 2조 4,634억. 지난해에만 4건의 기술 이전을 성사시켰고 올 들어서는 지난 18일 영국 익수다 테라페틱스와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익수다 테라페틱스는 지난해 도입한 레고캠 바이오에 ADC 기술을 적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 2개를 이미 확보했다. 현재 전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상 전에 이 정도 규모 금액을 주고 사왔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이 회사는 이달 초 셀트론과 미래에셋그룹에서 53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레고캠 바이오는 연내 2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더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2건 이상의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바이오 업계 플랫폼 기술 바람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독보적인 ADC 기술을 갖고 있고요. ADC 치료제는 폭탄 역할을 하는 약물과 공격할 항원을 겨냥하는 항체, 이렇게 2개로 이걸 이어주는 링커, 접합체, 링커,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고요. ADC 치료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암세포 등 특정 환원에서만 이 링커의 연결이 딱 결합해서 혈액 속으로 가다가 그 암세포에 딱 닿아서는 링커가 딱 연결이 끊어지면서 이 폭탄을 딱 여기 내려놓는, 그게 이제 결국은 핵심이죠. 보통 이제 그 혈액 타고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막 그쪽에 세포에 막 악영향을 미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인데, 이 기업은 이제 굉장히 기술이 좋기 때문에 암세포까지 잘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링크의 역할이 암세포에서만 끊어져서 약물이 적재적소에서 방출돼야 한다. 링커가 제때 끊기지 않으면 혈액 속에서 약물이 방출돼 되레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확인되는 게 확 점핑시키는, 이 기술을 점핑시키는 그런 역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는 혈액 속에서 링커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켰다가 항원에서 링커 결합을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링커에 붙이는 항체와 약물만 갈아 끼우면 새로운 신약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링커를 이제 갖고 있고, 그 이제 항체와 그 약물, 케미컬을 뭐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항체에 붙는 약물 개수가 제각각의 어떤 1세대 ADC 기술의 단점도 해결해서 이 항체에 붙는 그 약물의 개수를 정할 수 있는 2세대 ADC 기술을 임상 수준까지 끌어올린 기업은요, 미국의 이제 이뮤노메딕스하고 레고캠 바이오 등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이뮤노메딕스는요, 그 이미 미국 길리어드에 24조 원의 인수가 됐습니다. 이제 FDA 승인받은 ADC 이제 품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치를 봤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가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기술이 굉장히 유망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고캠바이오는 다른 데서 이제 이탈리아 한 업체에서 항체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내년 4분기엔 자체 개발한 ADC 파이프라인 임상 1상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에만 2건의 후보 물질을 추가 확보해서 자체 임상을 할 ADC 파이프라인을 3개로 늘리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레고캠바이오는 플랫폼 기업을 넘어서서 자체 신약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금투에서 나온 리포트네요. 예, 요 이제 확장 계약하고 나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요 증권사에서 계속 이제 커버하고 있죠. 어쨌든 무엇보다 레고캠바이오 플랫폼 기술 경쟁력 입증 측면에서 향후 추가 기술 이전 및 임상 단계에서의 성공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내년 중에 최소 2개 ADC에 대한 임상 1상 개시가 전망되고요. 이번 기술 이전 확정 계약은 하반기 기대되는 연이은 이벤트들의 시작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탑픽 의견을 유지하고요. 하반기 주요 임상 이벤트로는 중국 이제 헐투 ADC 임상 1A상 중간 결과 발표가 3분기 말에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 또 이제 CD19 ADC 임상 1상 IND 제출 익수다가 이제 하게 되죠. 가져가서 그리고 이제 CS톤 이것도 이제 기술 이전하는 건데 이제 IND 제출을 할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전임상 혹은 플랫폼 기술을 좀 이전한 거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 이제 임상들이 주로 있다는 부분에서 그 정도 초기 단계인데 이 정도 이렇게 금액을 크게 해서 기술 이전해?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뭐랄까 좀 이쪽이 지금 핫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빅팜들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게 나중에 임상 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밸류 가치가 높아지는 게 굉장히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일상에 올라가고 일상 중간 결과 나오고 이런 것보다 더 이제 기대 가치를 좀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차세대 기술, 글로벌 빅팜들이 크게 인수하거나 기술 이전을 해가는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런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지를 보는 게 저는 투자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 2-3건 기술 이전 체결 전망되고 지난주 BMS의 애자이로부터 30억 달러 규모 ADC 공동개발 계획 발표 등 글로벌 ADC 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모 자체가 몇 조입니까? 3-4조씩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ADC는 핫하다, 트렌디하다. 레고캠바이오는 이제 유망한 바이오 기업으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하나 같이 보죠. 전략 리포트인데요. 성장주 강세는 어떤 순서로 나타날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여름이 좀 바텀 피싱 저점 매수의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가치주에서 성장주의 어떤 전환이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보죠. 생각보다 강하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의 어떤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성장주 중 무엇을 고르면 좋을지 탑다운 생각을 이제 적어보겠다 해서 여름에 이제 전망했던 자료가 있는 것 같네요. 여름 전망에서 캐시플로우가 가까운 성장주를 먼저 매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캐시플로우가 가까운 성장주라는 거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돈을 이미 어느 정도 좀 벌기 시작하고 숫자로 찍히고 있는 그런 어떤 성장주. 캐시플로우가 이제 현금을 의미잖아요. 이게 좀 가까운 성장주를 먼저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돈 들어오면서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야고 또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긴 하지만 아직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아직 전기차 쪽의 배터리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운 거는 이제 뭐 그거죠. 예. 그 바이오 쪽 이제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쪽이 이제 돈도 많이 이제 찍히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이제 같은 성장주라도 빵과 아크 ETF는 뭐 테슬라 같은 거 많이 담는 쪽이잖아요. 혁신. 빵과 아크 ETF는 결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빵은 애플이라 볼 수 있고 아크 ETF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는데 결이 좀 다르긴 하죠. 예. 왜냐면 빵은 돈을 이미 엄청나게 벌고 있고 엄청난 실적 성장과 함께 이제 올라가는 주식들이고, 아크 ETF는 대체적으로 이제 숫자가 많이 찍히진 않는 것들이 많죠. 예. 혹은 이제 숫자 대비해서 밸류가 굉장히 높은. 예.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른데요. 시장이 위험 선호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선 캐시플로우가 확실한 성장주가 먼저 선택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랄까요, 코로나가 완전히 좀 지나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 캐시플로우 확실한 성장주가 먼저 선택된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막 치고 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고, 미국도 빵 기업들이 최근에 좀 치고 달리죠. 최근 인터넷 미디어, 레저, 2차 전지 등이 강세인 이유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캐시플로우가 먼 성장주를 선호하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 주도주는 성장주와 관련해서 성장주가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성장주 랠리는 이어지고 있죠. 예. 야, 아마존 얼마나 갈 수 있겠는데 애플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페이스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10년째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온다. 애플이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바이오가 등장했고, 바이오가 다 왔다고 생각될 때 아마존, 페이스북이 등장했으며, 빵이 다 왔다고 생각됐을 때 테슬라, 엔비디아가 나타났다. 와, 요즘 엔비디아 신고가 흐름 무섭죠? 그 이유는 기술의 혁명은 어느 한 산업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은 캐시플로우가 가까운 기업이 좋지만 주도주는 캐시플로우가 멀리 있는 성장주에서 나올 것이란 생각이다. 올해 여름이 바텀 피싱,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성장주, 지금 당장은 숫자 찍히는 성장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숫자는 좀 더디거나 적게 찍히더라도 진짜 주도주군, 그러니까 엄청 높은 이제 퍼포먼스를, 주가 상승의 퍼포먼스를 내줄 거는 캐시플로우가 좀 멀리 있는 성장주에서 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봐라. 요 이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길리어드, 암젠, 엔비디아 이런 것들 봐라. 지금이야 숫자가 찍히는 것들이지만 과거에 이때 봐라. 이때 숫자 찍힌 게 어디 있느냐. 근데 이게 지금 10년 동안 주구장창 올라왔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숫자가 엄청 당장 찍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성장하는 게 너무나 뚜렷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고, 그걸 저점 매수하는 타이밍이 이번 여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 준비를 해야 되고, 최선호는 바이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전장, 반도체 쪽은 조금 시클리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 지는데요. 오늘 제목에도 달았듯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의 어떤 시장 구간을 보다 더 기회로서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게 최선이다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도 결국은 고민 끝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어, 이런 것보다는 이걸 갖고 있는 게 최선이라는 확신을, 어떤
내 투자 전략이나 내 어떤 투자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는 그런 게 딱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는 그런 어떤 한 주의 어떤 시장이 아니 그 시간이 좀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점검하면서 계좌를 거의 보지는 않거든요. 뭐 계좌 볼 이유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또 변경할 때는 한 번씩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점검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펼쳐질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포트가 좀 최적일지에 대한 뭐 고민과 결정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뷰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종목 상담하면서 틈틈이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